안녕하십니까. 열정여신 윤기웅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늘은 윤기웅의 실전금융 그 두 번째 시간, ETF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TF의 어떤 이론적인 부분,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실제적인 활용도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이 ETF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우리말로 풀면 상장 지수 펀드라고 합니다. 자, 상장이란 건 상장돼 있다는 얘기고요. 지수란 건 지수, 즉 한두 개의 종목이 아니라 전체 업종의 평균값, 즉 개별적인 어떤 종목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이것들을 모두 뭉쳐놓은, 모두 합해놓은 어떤 그런 전체 업종의 평균 지수에 대한 투자구나. 이것이 바로 ETF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쉽게 말씀드리면, 자, 펀드 중에 인덱스 펀드라는 게 있습니다. 인덱스 펀드가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개별 종목은 어떤 리스크나 위험도 이런 부분들이 투자하기 사실 직접 투자가 가장 어려운 부분인 건 아시죠? 물론 주식 투자를 할 때도 개별 종목에 대한 부분들을 모두 분산을 해서 보통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지만, 주식의 경우 한 종목을 놓고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리스크나 투자 위험도는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죠, 사실. 자,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인덱스 펀드라는 부분인데요. 인덱스 펀드가 어떤 부분이냐면, 아까 설명드렸듯이 하나, 두 개, 개별 종목이 아니라 여러 종목들을 모두 합쳐놓은 평균값, 말 그대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 평균값, 지수에 대한 부분, 여기에다 투자를 하는 것이 인덱스 펀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인덱스 펀드를 실제 주식 시장에 우리가 직접적인 주식 매매 거래를 할 수 있죠. HTS나 전화로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실제 시장에 상장을 시켜서 직접 내가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 이것이 바로 ETF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덱스 펀드를 주식 매매를 할 수 있게 상장을 해놓은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ETF라고 볼 수 있고요. 개념은 이해되시죠? 어렵진 않습니다. 자, 그럼 한번 일단 ETF가 어떤 부분인지에 대한 비교를, 같은 성향의 어떤 주식, 펀드, ETF 요 세 가지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주식 같은 경우 다 아시겠지만 실시간 거래가 가능하죠. 펀드 같은 경우는 내가 환매를 하고 싶어. 올랐습니다. 올라서 환매를 하고 싶어요. 환매를 해도 바로 안 해주죠. 환매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그 가격에 환매를 해줍니다. 이것이 펀드고요. 자, ETF 같은 경우는 주식과 같이 실시간적으로 내가 바로 환매를 하게 되면 바로 적용이 되고요. 매수를 하게 돼도 바로 적용이 되고, 매도를 하게 돼도 바로 적용이 되는, 거래에 있어서는 주식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식은 단일 투자 종목이죠. 하나의 종목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주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펀드는요, 말씀드렸듯이 분산 투자죠. 이 자체가 이미 이러시죠. 자, 펀드의 경우는 분산 투자입니다. 펀드란 자체가 여러 개의 개별 종목을 모아놓은 것들이죠. 그에 대한 평균치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리스크를 좀 회피하는 부분. 펀드의 경우는 분산 투자. 자, ETF의 경우에도 이 부분은 펀드랑 같네요. 분산 투자 개념이 적용됩니다. 아까 인덱스 펀드를 말씀드렸듯이 여러 개의 개별 종목들을 합쳐놓은 지수에다가 상장 지수에 투자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분산 투자가 가능하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주식의 매매 수수료의 경우는 회사별로 상이하긴 합니다만 대략 0.5에서 1% 정도. 한번 사고 팔 때 이 정도 수수료를 부과하고요. 자, 펀드 같은 경우는 펀드 매니저들이 운용을 하죠. 운용을 하기 때문에 매매 수수료가 주식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높습니다. 대략 상품 어떤 선치나 후치 이런 부분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고,
어떤 상품별로 달라지기도 하지만 매매 수수료는 대략 2에서 3% 정도를 부과를 하고 있고요. 자, ETF 같은 경우는 주식과 거의 대동소이하게 왜 이러시죠 오늘? 자, ETF 같은 경우는 주식과 거의 대동소이하게 0.5에서 1%의 아주 저렴한 수수료를 매매 시에 책정을 합니다. 자, 지금 설명드린 부분에서 보시면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ETF는 주식과 펀드의 중간이구나. 자, 좀 더 장점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주식과 펀드의 장점만을 합쳐놓은 그런 게 ETF구나. 자, 펀드의 경우 불리한 부분이죠. 내가 올랐을 때 팔고 싶은데 판매를 해도 그 다음 날 종가로서 평가를 해서 해주기 때문에 시장 흐름에 바로바로 반응을 할 수가 없죠. 그 부분은 주식 쪽이 좀 유리합니다. 올랐을 때 바로 팔면 바로 판매가 되니까요. 매도가 되니까. 그 부분은 ETF에서 주식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왔고, 자, 펀드 같은 경우에 분산 투자, 주식은 단일 종목 투자. 자, 리스크 부분에서 보면 분산 투자가 훨씬 더 안정도가 높겠죠. 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펀드의 장점은 ETF에서 분산 투자는 가져왔다. 자, 이런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 매매 수수료 말씀드렸으면, 자, 펀드 매니저가 운영을 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높죠. 상대적으로 주식에 비해서. 자, 이 부분의 매매 수수료는 자, ETF도 내가 직접 주식처럼 ETF 시장에서 거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매매 수수료 부분도 저렴하다. 즉, 주식과 펀드의 어떤 교집합, 각각의 단점들을 좀 상쇄시키면서 리스크 부분에서는 좀 더 안정도를 강조한, 그리고 바로바로 거래가 가능한 이런 장점들을 가진 것이 바로 ETF다. 주식과 펀드의 장점을 모아놓은 것이 ETF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TF가 흔히 붙는 별명, 수식어가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실수다, 월가의 실수다, 이런 부분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월스트리트는 미국의 주식시장, 나가서는 거의 전 세계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금융 쪽에서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이요. 우리나라로 보면 이제 여의도 증권가 같은 경우인데 아무래도 미국이다 보니까 전 세계적인 영향력이 있을 겁니다. 자, 말씀드렸지만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로 인해 매매 수수료는 저렴하죠. 실시간 거래 가능하죠. 분산 투자가 가능하죠. 월스트리트에서 실수로 내놓은 상품이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자, 그쪽에서 실수를 하게 되면 뭐죠? 우리 고객들 입장에서, 일반인들 입장에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장점이 많은 그런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인덱스 펀드 관련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왜 유리한지를 말씀드릴게요. 주식시장선을 제가 임의적으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전체적인 평균치를 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점점 우상향되는 방향으로 나가죠. 자, 인덱스 펀드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업종이라든가 아니면 전체 종목에 대한 평균값, 그래서 인덱스라고 하죠. 여기다 넣을게요. 인덱스는 그런 부분입니다. 즉, 이 지수를 따라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든 주식시장선은 사회가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하면서 올라간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수에만, 개별 종목에 치중하지 말고 이 지수에만 충실히 이행을 해도 우리는 수익을 볼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바로 인덱스 펀드인데요. 그러면 여기서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지수에 맞춰서 간다는 건 굉장히 많죠. 우리 코스피나 코스닥만 해도 200개에서 150개, 대략 몇백 개씩 되는 종목들을 그럼 과연 인덱스 펀드라는 부분에서 전부 다 투자를 할까요? 우리가 맡겼을 때? 돈을 투자를 했을 때? 그거는 사실 불가능했죠. 모든 종목을 다 살 수는 없죠. 물론 가능은 하겠습니다만, 굉장히 번거로워지죠. 자, 그래서 실제 인덱스 펀드를 만들기 위해서 이 지수를 따라가게 하면 인덱스 펀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야, 전체 종목을 사는 게 아니고요. 야, 이 주식들 중에서 소위 말하는 대장주라는 것들이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인덱스를 움직이는 건 사실 뭐겠습니까? 바로 이 대장주죠. 네. 삼성이나 SK, 뭐 현대, 하이닉스 등등등 이 대기업들이 이 지수선을 움직일 거란 말이죠. 이들이 오르면 당연히 평균선이 오르기 때문에 오르겠고, 이들이 하락을 하면 지수는 하락을 할 겁니다. 즉 인덱스 펀드란 건 이 대장주에만 자금을 투입을 하면 이 인덱스 지수선을 따라가겠죠. 맞죠? 자, 전체 종목을 살 필요가 없이 이 대장주 부분에서, 우량주 부분에만 지수만 따라가면 되기 때문에 인덱스 펀드는 이 대장주만, 우량주만 삼으면 이 지수를 따라갈 겁니다. 자, 근데 따라가는데 어떻게 따라가죠? 자, 이 상장 지수는 전체 평균이죠.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얘들이 이 평균선을 그러면 보통 상위에서 올라가겠죠. 네. 여기에만 놓으면. 이것은 전체 평균선인데 대장주로만 운용을 하게 되면, 우량주로만 운용을 하게 되면 이것들을 움직이는 실제적인 시가총액이 굉장히 높은 우량주들만 자금을 투입을 하게 되면, 자, 이 시장 선보다 조금 더 높은 평균값을 가질 수가 있겠죠. 네. 이게 인덱스 펀드입니다. 즉 평균적인 상승 곡선보다 조금 더 높은 평균값을 가지고 갈 수 있다. 이것이 인덱스 펀드입니다. 이 인덱스 펀드를 내가 실제로 주식시장에서 매매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안정성은 분산으로 인해서 부과를 하면서 실제 주식시장 평균선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바로 인덱스 펀드고, 이것을 직접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게 바로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잠깐 부연 설명 드려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 상장 지수를 있어서 투자를 하는데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자, 패시브형, 수동적인 이런 뜻이죠. 말 그대로 정말 지수에만 따라가게 만들어 놓은. 자, 그리고 액티브형이 따로 있는데요. ETF에는 요거 같은 경우는 좀 더 공격적인 성향의 전체 지수가 아니라 종목, 이 중에서 종목 한 10개에서 20개 정도를 가지고 좀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ETF, 이것이 액티브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번 비교해서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패시브형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지수형입니다. 지수만 따라가게 만들어 놓은. 그래서 따로 운영하는 사람이 필요가 없겠죠. 시스템만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알아서 이 지수를 추적해서 따라가게. 액티브형 같은 경우는 펀드 매니저가 들어갑니다. 근데 운영을 해야 되니까 어떤 종목을 할지는 펀드 매니저가 결정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자, 운용력이 필요가 없고 시스템만 만들어 놓으면 되기 때문에 수수료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0.5에서 1%. 근데 자, 액티브형 같은 경우는 펀드 매니저가 운용을 하니까 수수료가 좀 비싸겠죠? 1.5에서 3% 정도. 자, 그러면 이렇게 보실게요. 이 수수료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같은 5% 수익이 났습니다. 같은 5%, 큰 쪽으로 볼게요. 같은 5% 수익이 났을 때 여기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4% 수익이 난 거고, 자, 5%에서 수수료 3% 빼면 같은 5%인데 여기는 4%, 여기는 2%. 배수의 차이가 나죠. 실제 같은 수익일 때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게 패시브형이겠죠. 그래서 수익률은 좀 더 높을 수 있겠고요. 같은 수익일 때 수수료 부분에서 이건 좀 낮겠죠. 위험도는 지수를 따라가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고, 그것보다는 좀 더 종목 집중형이기 때문에 위험도는 좀 더 높습니다. 인덱스에서 패시브형이 수수료 부분도 그렇고 어떤 평균적인 상승 곡선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는 정말 운용을 잘해야 되는 거고요.
여기는 시스템만 따라가면 되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인 형태의 높은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바로 패시브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간단하게 이렇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ETF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말 그대로 1번이죠. 시장 대표 지수 코스피 200, 우리나라 우량주들 모여있는 상위 200개 종목, 코스닥, 여기는 150이죠. 150. 약간 그거보다는 낮은 어떤 시총을 가진, 시가총액을 가진 밑에 종목들은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죠. 이런 지수들을 추종해서 따라가는, 앞전에 말씀드린 ETF는 바로 이런 부분, 대표적인 부분이고요. 자, 2번 섹터로 한번 볼게요. 섹터로. 이건 진짜 업종별로 묶어놓은 거죠. 건설주면 건설주, 헬스주면 헬스주, 에너지 업종에 투자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섹터별로 ETF도 또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파생. 파생이라고 하면 일단 선물이나 옵션 개념, 이런 부분이 좀 들어가는 부분이겠죠. 자, 못하네요. 레버리지입니다. 지리가 아니라. 네. 자, 레버리지 그리고 인버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레버리지는 어떤 부분이냐면 파생이라 그러면 약간 좀 위험도가 좀 높죠. 느낌만으로 봐도 우리가 선물 옵션 떠올리면 그런 생각이 들듯이, 자,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내가 5%를 먹었다, 5%를 상승해서 5% 수익을 받았다 했을 때 이 레버리지 가입을 하게 되면 5%가 아니라 10%를 받습니다. 즉, 한 배 올라도 2배수를 받을 수 있는, 반대로 보면 마찬가지겠죠? 밑으로 한 배가 떨어졌는데 실제적인 손실은 2배가 나는 이런 좀 공격적인 성향의 ETF가 바로 레버리지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인버스 같은 경우는 그냥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르면 손실을 보는 거고, 떨어지면 수익을 보는 이런 반대. 자, 두 가지 성향이 좀 상반되죠? 보통 파생을 이용하실 때는 이 두 가지를 적절히 배합을 해서 올라도 수익을 보고 떨어져도 수익을 보는 반대 방향으로 거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많이 이용을 하실 수 있는 이런 파생 ETF들도 있고요. 자, 기타적으로 요건 약간 채권이나 원자재, 통화, 우리 화폐 이 자체의 지수를 추종하는 ETF들도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 가지들 보여드렸는데, 제가 일단 지금 다른 것까지 설명드리기는 너무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좀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ETF는 이름대로인 상장지수 펀드, 즉 시장 대표 지수를 추종하는 이 ETF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TF가 어떤 건지는 쉽게 가늠이 되시죠?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좀 더 주식보다는 용이하고 펀드보다는 좀 더 거래가 쉽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ETF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나무를 한 그루 키우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A란 분은 나무를 한 그루 키워서 나중에 이거 팔려고 합니다. B란 분은 개별 나무가 아니라 숲 하나를 만든 거죠. 이 중에서 잘 큰 나무들만 나중에 판매를 하려고 해요. A란 분, B란 분 두 분 중에서 어떤 분이 좀 더 나중에 이 나무를 팔았을 때 돈을 벌 확률이 높을까요? 당연히 한 그루를 심은 A란 분보다 숲 전체를 만들어서 나무를 키우고 있는 B란 분이 나중에 돈 벌 확률이 훨씬 높겠죠.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별 주식과 ETF의 차이는. 아셨죠?